생활 속 라돈 공포가 되살아난 걸까요?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에 이어서요. 미국 브랜드죠. 실리 침대까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리 침대 라돈 검출 문제가 제2의 대진 침대 사태로 떠오르고 있죠.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요. 이게 지금 실리 침대 어떤 제품에서 검출된 거죠? 네, 실리 침대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한 6개 모델 357개 제품이 해당되는데요. 그저께죠. 2월 13일 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실리 침대 그 6개 모델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그 안전 기준인 연간 1mS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돼서 실리 침대에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실리 네, 침대에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저 제품들인 예. 거죠? 네. 저 제품에서 검출된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라돈을 우리가 별칭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네. 부릅니다. 무색, 무미, 무취인데요.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또 맛도 없습니다. 이게 천연 방사성 물질이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성면, 담배와 함께 1급 발암물질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제 잡히지도 않는데 이것이 이제 체내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방사선 물질 때문에 이제 폐암을 일으키게 되고요. 위암이라든지 백혈병에도 영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돈이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쉽게 붕괴되면서 이때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주로 이제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데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숨쉬는 공기에 어느 정도씩은 항상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강한 안반지대에서 그 라돈 농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반도가 이제 화강암 지질대가 많아서 네. 다른 나라보다 좀 특히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모자나이트가 함유된 메모리 폼이 문제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모자나이트는 광물 이름입니다. 이 모자나이트로 보석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 모자나이트 가루를 이제 파우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넣은 거죠. 이제 모자나이트는 이제 음이온을 방출한다고 해서 네. 많이 이제 사용됐는데 이것이 이제 음이온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사선 물질에 의해서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인체에 많이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자나이트 안에 이제 우라늄, 토륨 같은 이제 방사선 물질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물질들 지금 이제 침대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침대 매트리스, 온수 매트, 온열 매트, 기능성 벽지, 팔찌, 목걸이, 공기청정기 필터, 속옷, 생리대, 화장품, 탈취제까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음이온이라든지 이제 항균 이런 이제 단어가 들어간 기능성 제품들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실리 침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라돈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제 올해 갑자기 이렇게 검출된 걸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예. 아닌데요. 아마도 작년에는 이제 그 시중에 생산 시판 중인 제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실리 침대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특별한 이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추가로 지금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생산돼서 사용 중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이번에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실리 침대가 원래 이게 미국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또 우리나라에서 침대 생산을 각각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참 미국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왜 검출이 됐을까? 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그래도 같은 모델일 텐데. 네, 현재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실리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실리 침대가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공장을 세우고 현재까지 전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2014년 아까 말씀드렸던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미국에서 제조된 침대를 수입해서 팔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아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제품들은 당시 국내에서 생산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침대들이 모두 이제 실리 침대라는 이름을 달고서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과 비슷한 가격에 비싼 가격에 네.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에 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이죠.
판매자로서 실리 침대가 가져야 될 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 침대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리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수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리콜은 당연한 것이고요. 실리 침대 측에서도 뭐 열심히 리콜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팔려서 안전에 이제 우려가 있는 제품들까지 포함시켜서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가지고 계신 소비자께서는 실리 침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이제 리콜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라돈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이 제품은 라돈에 안전하다. 뭐 여러 기업들도 자기네들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의 홍보들, 안전 검증들을 많이 이제 신설했고 강화하고 그랬는데 또 지금 라돈 공포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라돈이라는 게 적당한 기준치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게 피할 수는 없는 건지 네네. 피할 수 없다면 적정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라돈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단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라돈 관련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베크렐이라고 하는 단위가 쓰이고 또는 피코큐리라고 하는 단위도 쓰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 그 방사성 붕괴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네. 그 방사능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고 시버트라고 하는 단위는 이런 이제 조사량, 방사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피폭됐을 때의 생물학적 영향과 관련된 관계까지 이제 반영한 것인데요. 생활 속에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생활 방사선 제품의 그 연간 피폭 선량이 1밀리시버트고요.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된 제품들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 또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실내 국내 다중이용 시설과 관련된 기준치는 148 베크렐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200 베크렐 정도가 기준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결과적으로 생활 속에서 라돈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발 방지 그러니까 라돈이 어디에서 또 검출이 됐다 이런 이슈를 접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 라돈 공포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생활 방사선 문제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일이고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라돈 같은 경우가 공기보다 8배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 밀폐된 곳에서는 쌓여서 농도가 이제 높아지면 굉장히 큰 이제 위험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부에서 지난번 이제 대진 침대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종합 대책을 내놓았고 이번에 이제 법령을 개정하고 이제 시행해서 7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라돈 제품일 수 있다. 네. 라돈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의심하거나 걱정할 때 있잖아요. 네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도 없고 맛도 느낄 수가 없고 네. 어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작년에 대진 침대 사태 이후로 이제 온라인에서 가정용 라돈 측정기가 굉장히 불티나듯 팔렸었죠.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한 20만 원대 정도에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가정용 간이 측정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청해서 받아보시는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보면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서 네. 정밀 측정을 해주는 이제 서비스 시행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돈 침대 재발 방지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안심할 수 있는 겁니까? 7월부터 시행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제 생활방사선 제품에 아까 뭐 1밀리시버튼이 무슨 몇 베크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기준과 상관없이 이것이 아주 생활에 밀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 접촉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아예 신체 접촉을 막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번 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
관리에 대한 유통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이런 이제 모자나이트 같은 방사선 방출 물질들에 대해서 수입, 뭐 제조, 가공, 유통 단계까지 네. 모두 이제 그 관리가 들어가서 이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좀 그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개인 그 해외 직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현재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관리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관리가 안 돼서 현재 이미 시판되어 현재 사용 중인 제품들에 대한 관리 문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15% 정도가 라돈 기준 농도를 초과한 상태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생활 그 방사선법과 별도로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건축물이나 건축자재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생활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요. 예.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법 개정에서 상당히 지금 그 자세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작년에 대진 침대 같은 경우도 이제 매트리스를 나르는 이제 그 업무를 했던 분들은 그럼 방사선 노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폐기해야 되는 이런 생활 방사선 제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 것인가는 나중에 이제 시행령 등을 이제 손보면서 좀 심도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재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